나는 정원을 가꾸면서 생각지 않았던 많은 것을 얻었어요. 우선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한 다이어트가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큰 병으로 아픈 적이 없었고 두통으로 고생한 적도 없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도 이처럼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건 정원 가꾸는 일과 양조 덕분이에요. 내가 정원을 가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색채의 조화예요. 색깔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꽃과 나무들은 곧장 자리를 옮기지요. 아무리 고급 품종의 철쭉이라도 색깔이 너무 튀는 것은 뽑아서 멀리 옮겨 심어요. 아주 짙은 빨강색 철쭉 아시지요? 나는 그 색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꽃을 심을 거라면 모든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알뿌리도 남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양을 주문해요. 어느 품종이든 몇십 개가 아니라 몇백 개 단위로 주문하지요. 한두 개씩은 절대로 심지 않아요. 여기저기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알뿌리를 차례차례 묻어요. 이때 주의할 것은 작년에 심은 알뿌리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처럼 깜빡깜빡 지난 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위해 누군가 알뿌리 탐지기를 발명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수선화는 아주 명랑한 꽃이에요. 아무렇게나 심어도 불평하지 않고 예쁘게 꽃을 피우지요. 커다란 구덩이를 여러 개 파놓고 알뿌리를 정성스레 묻어놓지요. 이듬해 모든 알뿌리에서 꽃이 피어나면 그 광경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지요.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집 정원에서 내가 가꾸어 꽃을 피운 올드로즈는 정말 뛰어난 작품이에요. 20, 30년 동안 나와 함께 살아온 우리 집 정원의 나무들. 그 나무들이 해마다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 정말 기뻐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우리 집 정원에는 오랜 세월의 때가 묻어있는 테라코타 화분이 여러 개 있어요. 내가 영국에 갔을 때였어요. 아주 오래된 저택을 발견하고 나는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가 두리번거렸지요. 혹시 사용하지 않는 화분이 정원 한켠에 쌓여있지 않나 하고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테라코타 화분들이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난 즉시 정원사를 붙들고 그것을 나에게 팔라고 졸랐지요. 긴 설득 끝에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화분 3, 40개를 주섬주섬 쌌답니다. 값은 하나에 50펜트 이상은 주지 않았고요. 뉴햄프셔에서 버먼트로 이사할 때 내가 살던 집 정원에는 덩치 큰 화초, 예쁜 꽃을 피우는 사과나무들이 있었어요. 난 그들과 헤어지기가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그 화초와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 대형 트럭으로 실어 날랐지요.
뉴햄프셔와 버몬트 사이를 몇 차례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 주변은 들풀이 유난히 잘 자라요. 왠지 아세요? 풀씨를 뿌린 후 큰아들 세스가 땅다지개로 정성껏 골라준 덕분이에요. 내가 산책할 때마다 밟고 다녔던 길에서 들풀이 싹을 더 잘 틔운다는 걸 알았거든요. 풀씨를 뿌리고 땅을 잘 다져준 다음에는 풀씨를 2번 뿌릴 필요가 없었어요. 난 서리가 내릴 때를 짐작할 수 있어요. 맨발로 걸으면 차가워진 대지의 온도가 내 발에 그 소식을 전해주거든요. 난 정원을 어떻게 꾸밀지 확고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씨앗을 사러 가도 점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죠.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도 바로 나죠. 나는 꽃꽂이를 무척 즐겨하지요. 내 나름대로의 스타일도 있어요. 그것은 타샤 튜더식 꽃꽂이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르자는 것이 내 꽃꽂이법의 특징이지요. 우리 집 정원처럼. 나는 정원에서 자라는 식물 하나하나를 똑같은 무게로 사랑하지요. 모두들 자기 나름대로 예쁘고 제각기 장점 하나씩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게 좀 쑥스럽지만 우리 집 정원에 핀 튤립은 정말 아름다워요. 나는 쉴 새 없이 늘 이런저런 일을 하지요. 게으른 사람의 손바닥은 악마의 놀이터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할 일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랜 시간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답니다. 나는 집안의 허드렛 일을 좋아해요. 다리미질, 빨래, 요리, 설거지까지도 즐겨 하지요. 누가 내게 직업을 물으면 서슴지 않고 주부라고 대답해요. 주부라는 직업은 정말 훌륭한 거예요. 주부라고 해서 학문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딸기잼을 만들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내게 생활을 뒷받침해주는 남편이 있었다면 나는 정원 가꾸기와 요리, 그리고 바느질만 했을 거예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나는 부지런하고 정직한 전형적인 뉴 잉글랜드 사람이에요. 돈 약속은 반드시 지키지요. 거짓말을 한 적도 없어요. 단, 즐겁지 않은 모임에서 빠져나오고 싶을 때는 작은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럴 때면 을에 양 핑계를 대지요. 우유 짤 시간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먼저 실례할 수가 있었지요. 여름철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나는 마거리트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 참석한 아이들의 머리에 씌워주었어요. 화관을 다 만든 후에는 큰 파이 접시에 물을 부어 담가두는데 화관이 여러 개면 목욕통에 담가두죠.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까지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이들 머리에 씌우기 전에는 반드시 화관을 잘 흔들어 물기를 말끔히 제거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거든요. 언젠가 20명 남짓한 여자아이들이 목덜미에 떨어지는 차가운 물 때문에 야단법석을 떤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남자들을 무척 좋아해요. 그렇지만 남자처럼 옷을 입고 싶지는 않아요. 모처럼 여자로 태어났는데 왜 남자처럼 입으려는 거죠? 여성스러움이 여자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잖아요. 그것을 왜 스스로 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긴 치마를 입지 않게 된 것은 진짜 큰 실수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보여주는 것은 전부를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신비롭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치맛자락 밑으로 하얀 발목이 살짝 보일 때 남자들의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고 요즘 여자들은 바지만 입고 다니니 정말 안타까워요. 무다리 같은 결점은 긴 치마를 입으면 가릴 수 있는데 말이에요. 한낮에 차를 마시는 것은 우리 집 전통이에요. 1년 내내 일을 거르는 날이 없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오후 4시 반이면 차를 마시지요. 바쁜 일상 가운데 꼭 지키는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행복이 흐른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절대 서두르는 일이 없어요. 느긋한 마음으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그 여유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6월부터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요. 벙어리 장갑, 양초, 인형옷, 양말, 봉제 인형.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지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완성한 것부터 차곡차곡 다락방에 있는 커다란 상자에 넣어두지요. 향기는 풍경이나 소리보다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더 강한가 봐요. 전나무 향기를 맡으면 항상 크리스마스가 떠오르거든요. 내 손으로 만든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2배의 기쁨을 전해주지요. 내 마음을 담은 정성이 첫 번째 기쁨이고 선물 그 자체가 2번째 기쁨이지요. 손과 발이 항상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벙어리 장갑과 양말을 즐겨 뜨지요. 내게는 그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거든요. 씨를 뿌려 셔츠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전부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내 손으로 아마를 심고 그것을 가꾸고 거두어 내 손으로 실을 뽑고
그 실에 염색을 했지요. 염색한 실로 바둑판 무늬의 천을 짜서 내 손으로 오빠의 셔츠를 만들었어요. 셔츠를 만드는 마지막 작업이 끝났을 때 난 생애 최고의 기쁜 순간을 맛보았지요. 인형 에마는 나무를 깎아 만들었지만 간, 폐, 심장이 마치 사람처럼 제자리에 들어있어요. 에마를 보면 나도 모르게 꼭 껴안아주고 싶어요. 자기가 만든 조각상을 진짜로 사랑해버린 그리스 신화 속의 피그말리온 이야기가 현실이 된 거죠. 클레인 대위 같은 남자 인형을 만든 까닭은 거의 모든 남자 인형이 남성답지 못해서지요. 여자 인형처럼 예쁘게 생긴 것에 그냥 수염만 붙인 것들 뿐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남자 인형은 남성답게 만들어야 매력이 있거든요. 책을 읽고 있으면 눈앞에 그 내용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영화처럼 움직이고 색깔도 선명해져요. 책에서 읽은 세계가 내게는 아주 사실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 어떤 여객선보다도 다양한 장소로 여행을 시켜주는 것은 책이에요. 이 말을 남긴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을 난 존경하지요. 난 퀼트를 좋아해요. 지금 누비고 있는 이불은 시작한 지가 언제인지 생각이 가물가물할 만큼 오래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천국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완성할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는 햇빛이 꼭 있어야 해요. 햇빛이 없으면 제대로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해가 지고 나면 바느질을 하지요. 나는 진귀한 골동품 식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깨지기도 하지요. 골동품이라고 해서 아까워하며 상자 안에 고이 넣어둔 채 평생 꺼내보지 않는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지요. 난 150년 된 옷도 그냥 입고 다녀요. 골동품 수집가가 들으면 파랗게 질릴 노릇이지요. 하지만 어렵게 얻은 물건을 즐기지 않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마음껏 즐겨야 해요. 맛깔스런 요리를 만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프나 스튜의 맛을 내기 위해 신선한 재료 대신 어쩔 수 없이 조미료를 넣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맛이 날 때까지 맛을 보아야 해요. 싱거운 수프처럼 실망스러운 게 없으니까요.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에는 시간과 정성이 반드시 따르는 법이거든요. 머핀에 넣을 재료라면 길가에서 자라는 작은 야생 블루베리가 좋아요. 머핀을 만들고 남은 블루베리는 얼려두면 나중에 또 쓸 수 있어요.
시럽을 만들어 병에 담아두면 더욱 좋아요. 나는 코기의 매력에 푹 빠져서 살아요. 코기처럼 매력 있는 개는 드물 거예요.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화신이지요. 내가 기르는 코기의 이름은 오윈이에요. 태양신 아폴론도 우리 오윈 앞에서는 그 빛을 잃고 말지요. 그런 코기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얼굴.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 중에서도 강아지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워요. 우리 집의 코기 1호는 작은 아들 톰이 영국에 머물 때 어느 목사님에게서 10기니에 산 강아지예요. 그 목사님은 강아지를 작은 그물망 창문이 달린 상자에 넣어 우리 집으로 배달해 주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귀여운 갈색 강아지가 그물망 창문 안에서 나를 빤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 난 한눈에 그 강아지의 포로가 되어버렸지요. 겨울날 하루 해가 질 무렵 하얀 눈 속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 코기들을 꼭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겨울날 오후 5시쯤이 가장 예뻐 보이는 시간이거든요. 몸통의 털이 따뜻한 색으로 반짝반짝 빛을 내지요. 검은 땅거미가 내려앉은 뒤 집 안으로 들어온 코기들은 마치 소시지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벽난로 앞에 눕지요. 그 평화스러운 모습도 꼭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은 늘 자연과 함께 해야 해요. 우리 모두는 자연의 일부분이니까요. 따라서 소중한 자연에 상처를 입히는 짓은 내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지 않고 이상화해서 보고 있어요. 나도 가끔 나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라는 걸 깜빡할 때가 있지요.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밤하늘의 달처럼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뒷면이 있다. 나는 2가지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는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보통 할머니로서의 나. 다른 하나는 모두가 대단하게 여기는 화가로서의 타샤 튜더. 이 2가지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어요. 나는 원래 1830년대 사람인데 오늘에 환생한 것이라고 굳게 믿어요. 난 죽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1830년대로 돌아갈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무녀나 고대 이집트의 공주가 되고 싶다는 친구도 내 주변엔 있어요. 난 1800년에서 1840년쯤에 살았던 영국인 선장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마이클 아저씨, 그웨인 아줌마, 로즈와 잠시 살았던 것은
정말 내 생애 최고의 사건이었어요. 그때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지요. 하지만 그 당시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는 것이 훨씬 즐겁기 때문이지요. 나는 지금 이 생활에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내게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죽음조차도 무섭지 않아요. 죽음이란 것도 일종의 경험이나 즐거움이 아닐까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답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림을 많이 그려왔어요. 그중 자랑스럽게 선뜻 내놓을 그림은 겨우 5점 정도에 불과하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작품을 꼭 그려낼 거예요. 지금까지 난 내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꼭 나처럼 살아야 한다고 특별히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만약 내게도 인생 철학이 있다면 미국의 사상가 소로우가 한 이 말이 가장 어울릴 듯 싶어요. 꿈을 향해 자신 있게 나아가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인생의 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어느새 성공은 당신 손안에 있을 것이다. 정말 그래요. 소로의 이 말은 내 인생 바로 그 자체랍니다.